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에서도 덜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의사든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몇 가지 정말 뼈아픈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해진 구독자 여러분.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들 저술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응급실에 오시는 분 중에 가장 응급한 질환, 제일 응급한 질환 케이타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마비가 이미 와버린 환자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을 해가지고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완전히 꽉 막혀버리면 부정맥이 생기면서 그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는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심장이 부르르 떠는 심실세동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로 혈류가 가지를 않아서 자기 의식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3초 정도 하고 경련하면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1분에 10%씩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가장 긴급하고 사망률이 높은 무서운 질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심장 혈관이 좁아진 상태이면은 이제 흉통이 왔다가 쉬면은 호전되었다가 이런 상태가 올 수가 있고요. 이런 협심증 상태면은 전조 증상이 왔다고 할 수가 있죠. 심장 흉통이 왔다가 호전됐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심장내과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심근경색, 관상동맥이라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3개의 혈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상이 완전히 막힌 거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완전 혈관이 막혔고 심장 근육의 일부가 괴사가 이미 와버리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외래로 가는 게 아니고 응급실로 가능한 한 빨리 골든타임 내로 와야 되는 증상들입니다.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 골든타임이 당연히 짧을수록 좋죠. 1시간 이내에 오는 게 가장 좋은데 시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심장 혈관은 막히면 그 뒤에 있는 조직들은 허혈 상태가 돼가지고 괴사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괴사가 오기 전에 이 세포들이 완전히 죽어버리기 전에 빨리 뚫어서 산소를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괴사가 온 조직은 조작을 가했을 때 터질 확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괴사가 와버리면 이걸 개통하느라고 긁어내다 보면 심장 혈관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의 혈압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심장 주위로 이제 피가 차면서 심장을 누를 테니까요. 그런 응급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한정 시간이 오래된 심근경색 환자를 시술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합병증 가능성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환자실에서 내과적인 치료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 말고 빨리 응급실에 오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날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 전날 일요일이잖아. 병원 안 하니까 안 왔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빨리 시술을 해서 혈관을 개통시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합병증들을 그냥 몸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만약에 뭐 흉통이 명확하게 있고 심전도에서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이 명확하게 찍자마자 보이면 정말 모든 환자를 다 진단해낼 수 있겠지만 특히 심장 원인의 이 흉통은 애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급체했다고 오시는 분들, 나 오늘 체해서 왔으니까 체한 것만 해결해 달라 이러면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심장 근육의 이제 말단 부분이나 오른쪽 부분에 통증이 있으면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찰해보면 배에는 특별히 압통은 없는데 이 윗배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급체다. 이렇게 이제 환자분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급체가 아니라 심장 문제인 경우가 실제로 있고요. 근데 이게 눌러본다고 알 수가 없는 게 원래도 여기 명시 부위는 누르면 아파요. 눌러서 아픈 건지 심장 때문에 아픈 건지를 눌러보고 판단한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일단 가슴이 아프면 주의해야 됩니다. 가슴이 아픈 거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은땀 나면서 가슴 아픈 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식은땀이 동반되는 흉통이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심장 근육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식은땀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또 약간 가슴 답답하면서 호흡 곤란, 숨은 쉬어지는데 뭔가 숨을 쉬어도 편하지 않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천식이라든지 만성 폐수선 폐질환 이런 경우는 숨을 들이쉬기 힘들다 그래서 하면서 쌕쌕거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심장에 의한 그런 호흡곤란은 그런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숨을 들이쉬기가 불편한 답답한 느낌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턱이 아프다고 하시거나 이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이 가슴 아픈 쪽의 통증은 잘 명확하게 못 느끼고 이 신경 따라서 턱 쪽 이쪽으로 아픈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치과에 먼저 가시는 분도 있을 정도입니다. 흉통을 거의 못 느끼는 거죠. 여기가 아프다고. 또는 팔이 아프다고 내지는 어깨를 못 들겠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정형외과 가가지고 엑스레이만 찍고 괜찮다 소리 듣고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뻑적지근하거나 불편하고 약간 호흡곤란도 있고 식은땀도 있다. 이런 게 동반돼 있다면
턱 아프고 팔 아픈 게 연관통이 아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심근경색 지나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는 다리가 붓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리가 부어서 함유부종이라고 하는데 눌러보면은 이 피부가 올라오지를 않고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손자국이 남아있어요. 이런 분들은 심장이 짜주는 기능을 이미 일부 잃어버려서 정맥 환류가 안 되는 심근경색 후 상태나 심부전 상태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장질환의 어떤 증상의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험 요인을 아셔야 돼요. 위험 요인을. 내가 무슨 항목이 있으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담배 많이 태우시는 분이나 이제 술 평소에 자주 드시는 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있거나 진단받았는데 치료 안 받고 계신 분, 치료 안 받고 있는 분이 더 위험하죠. 가족력이 있거나 나이가 남성 45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인데 흉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협심증 심근경색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좀 너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20대의 심근경색도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신경 안 쓰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의 혈관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현장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흉통이 있으면 통증을 조절한다고 진통제를 복용을 하거나 소화제를 복용을 하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흉통을 가라앉히는데 일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심장 혈관을 뚫어주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조치입니다. 흉통, 식은땀, 고위험군인 요소들이 있다면 응급실에 와서 심전도까지 확인을 하고 혈액검사까지 확인을 하고 안심을 해야 됩니다. 심전도 찍기 전에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시거나 소화제 먹고서 좋아졌다고 집에서 그냥 지켜보시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전 없다면 즉시 오십시오. 심근경색이 오기 전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입니다. 심근경색을 예방을 하려면 내가 협심증, 불안정 협심증 상태일 때를 알고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정형 협심증이라고도 하는데 협심증은 뭐냐면 한 1분 이내로 계단을 오르거나 뭔가 추운 곳에 갑자기 나가거나 화내는 일이 있거나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이랬을 때 가슴이 이제 뻐근하게, 우리하게 이렇게 아픈 근데 쉬거나 그 스트레스 상황이 풀리면 저절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혈관 상태가 이 내경 기준으로 한 50%에서 한 70% 이렇게 좁아졌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내경이 좁아져서 플라그가 이렇게 막아서 약간 혈류가 가고 있는 상황이면 작은 구멍으로 혈압이 유지가 되다가 급성 스트레스 상황이나 아니면 계단 오르는 그런 운동 상황에서 심근이 더 많은 산소를 요구를 하게 되면 막히는 거죠. 그렇게 막혔다가 또 쉬면 풀렸다가 이런 상태가 이제 협심증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그냥 우리하고 이런 거 그냥 쉬면 괜찮아지니까 매번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을 거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넘기면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심혈관이 70% 90% 사이 이렇게 막힌다. 이러면 정말 혈액이 갈 공간이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때는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흉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흉통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다가 없어지고 만약에 흉통, 식은땀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 시간이 5분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러면 불안정성 협심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체 말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5분째 아프고 막 식은땀 뻘뻘 흘리고 이런 저명한 상황이면 119를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응급실에서 그런 불안정 협심증 상황이 나타났다. 그런 환자가 진단이 됐다 그러면 급성 심근경색이랑 똑같이 치료해요. 언제든지 급성 심근경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불안정 협심증 상황일 때까지 기다렸다는 그건 진짜 위험한 상황이고 협심증 상황일 때 내가 우리한 통증이 있을 때 그럴 때 뭔가 운동을 할 때만 발생할 때 이럴 때 빨리 심장내과 예약을 하고 진료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 방법으로 뭘 쓰느냐? 심전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심전도에는 협심증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협심증이라는 거는 이제 완전히 막힌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심전도 혈액 검사에서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심장 초음파로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하고 트레드밀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운동 부하 심전도를 찍습니다. 환자의 심장 근육을 많이 뛰게 해서 혈류가 모자라는 상태를 만들어서 심전도를 찍어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3단계, 4단계 이전에 ST 분절이 떨어진다. 그러면 협심증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상을 확인했을 때 너무 명확하다 하면은 아예 심장 혈관 CT를 바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제를 가지고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를 바로 그림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검사에서 이제 양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증상이 너무 저명해서 아예 입원해서 검사를 하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입원해가지고 아예 심혈관 조영술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심혈관 조영술이라는 건 다리에 대퇴동맥 타고
들어가서, 내지는 요즘은 작은 데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서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을 통해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심혈관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이 심혈관에 막혀 있는지를 바로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물감을 쏴서 좁아진 데를 찾는, 그리고 동시에 필요하면 시술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일 때 빨리 심장내과 의사를 찾으면 그런 조치들을 받을 수 있어서 심근경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딱 줄일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협심증의 전조 증상이 언제 심근경색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협심증, 불안정성 협심증, 심근경색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한 번도 안 아팠던 사람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협심증을 앓았던 사람이 치료 안 받았는데 그냥 계속 협심증으로 유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흉통의 간격과 흉통의 강도와 흉통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고위험군인 요소가 있다, 그런데 증상은 없다, 그런 경우에는 건강검진에 추가로 항목을 넣으면 그러면 더 자세하게 내 심장 혈관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심전도 같은 경우는 검진에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전도는 다 확인을 하는데, 심장 혈관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혈관 상태를 부차적으로 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이런 거는 기본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심장 혈관의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심장 초음파가 방사선도 없고 조영제도 안 쓰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지만, 심장 혈관 상태를 직접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거. 심장 혈관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밸브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생긴 부차적인 거를 보는 게 심장 초음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정확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증상이 이제 흉통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건강검진 때까지 기다려서 건강검진하고 이상이 없다고 안심을 하는 게 아니고, 심장내과에 가서 진찰을 받고 적절한 검사를 해야지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건강검진 해놓고선 안심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아셔야 되고요. 어떤 의사든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뼈아픈 사례들이 있는데요. 20대 후반 여성 환자였어요. 갑상선 한진증 있으신 분이 갑자기 갑상선이 스톰이라고 하는데, 갑상선에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갑상선 호르몬이 확 몸에 나오면 굉장히 급성 스트레스 상황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열도 날 수 있고 심박동이 엄청 빨라지기도 하고 구역구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시만 해도 그런 내과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했던 저였기 때문에 약을 잘 먹었냐고 물어볼 생각을 못했어요. 그날 워낙에 환자 많았기도 했고 그건 핑계가 안 됩니다만, 그 심장 원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소화기계 문제겠구나, 그리고 소화기내과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과 의사가 와가지고 환자 파악하고 환자한테 가서 이제 몇 마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 환자 갑상선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상선이요? 이러는데 여기 시피하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심장 마사지 하면서 환자의 심장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중환자실로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초진할 때 그 문제를 좀 빨리 파악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낮추는 그런 치료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덜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이제 심전도는 최대한 루틴으로 찍어보려고 하지만, 다쳐서 왔다든지 어제 운동 무리했다든지 이런 얘기 있으면 이제 또 심전도 찍는 걸 빼먹었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에서 이 흉통을 표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워 지내시는 분들이나 이제 치매에 있으신 분들, 이런 환자분들은 그냥 기운이 없다, 잘 일어나서 화장실 정도 가시던 분인데 화장실을 못 가고 자꾸 누워만 있으시려고 한다, 이런 정도의 문제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전도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전해질 문제나 콩팥 문제나 이런 거겠지 하고서 검사 돌렸는데, 피검사에서 심장 효소 수치가 엄청 높게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심전도 다시 확인하면 ST 분절이 상승을 지나서 며칠 지난 심전도가 또 있어요. 그때 기운 없기 시작했을 때 심근경색 왔던 거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시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중환자실에서 약물 치료로만 혈관을 더 이상 막히지 않도록 예방 치료를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흉통이랑 식은땀 이렇게 딱 명확하게 다 알고 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응급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례를 본 의사는 뭔가 겸손해진다고 하거든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 다른 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데, 아무래도 응급실에 오래 있다 보면 걱정병이 느는 것 같습니다.